자, 660번 같은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였죠? 고차와 연립이었습니다. 고차는 지지난 시간, 정확하게는 지난주 토요일 날 했었죠.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오직 하나였어요. 무조건 뭐 하세요? 인수분해를 하세요. 물론 인수분해를 하고 끝이 아니라 인수분해 한 거 안에서 2차가 있으면은 2차에서 나오던 어떤 거, 예를 들어 근의 공식이라던가 또는 판별식이라던가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던가 또는 혈례근 얘기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나 혈례근에 대한 얘기는 굳이 2차에서부터 흘러나온다기보다는 고차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었어. 혈례근이라던가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차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교육과정에 없는 거기 때문에 3차,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모른 채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얘는 교육과정에 없는 거라서 단독 출제 못 하거든. 알면은 편하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일요일 날 배웠던 내용은 연립이었습니다. 연립은 크게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경우랑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경우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2차, 2차 꼴의 형태가 세 가지나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사라졌다 그랬지.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사라졌고, 그러면서 뭐만 남았냐면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 되는 녀석만 남았다 그랬어. 안 되는 녀석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알면은 뭐 도움은 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상관은 없어. 근데 대신에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뭐가 부각됐냐면 합과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녀석을 U와 V로, 혹은 UV 쓰기 귀찮으니까 A와 B로 치환해서 푸세요라는 형태의 문제, 요거 하나가 좀 많이 요새는 많이 나오는 편이라 그랬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고차와 기본적인 연립. 그럼 이게 다냐? 아니죠. 고차에서 나오는 심화 유형 뭐였어? 오메가. 두 번째 연립에서 나오는 심화 유형 뭐 있다 그랬어? 요거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하나는 공통근. 공통근을 먼저 쓸까? 공통근. 그 다음에 알고 보면 부정방정식이지만 굳이 다른 거 하나 더 있다라고 치면 정수근.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정수. 근데 정수근은 어차피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입니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 배운 게 여러 가지 방정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 가지고 출발해야 돼. 가자. 처음에 뭐 주어졌어? 방정식 하나 줬습니다. 문자가 몇 개예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방정식 식은 하나만 띡 줘놓고 나서 해를 찾아보래요. 이게 뭐야? 미지수가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식은 몇 개밖에 없다? 오직 하나만 띡 주고 나서 푸세요라는 형태의 문제.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이다, 그치? 그쵸, 범아? 예. 대답 진짜 조금만 짧게 끊어주면 안 되냐, 범아? 예.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으로 돌아가 보자. 부정방정식은 일단 부정방정식임을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요? 정수 xy.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이 들어간다 그랬어? 정수 조건의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의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했지. 해가 실수라고 하면은 해가 딱 한 쌍으로. 그리고 해가 정수라고 하면은 정말 많아봐야 8쌍. 보통 4쌍에서 6쌍 정도로 끊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랬어. 그럼 풀이로 바로 넘어가 보자. 기억나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풀어달라 그랬어요?
원래 풀이는 상수항을 적당히 변형하여 라고 하는데 그 적당히 변형하여라 라는 게 어렵다 그랬지. 갑자기 상수항 6을 내 맘대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8로 바꿔야 될지 플러스 1과 플러스 6이라 그랬냐? 플러스 6이라는 상수항을 플러스 5랑 플러스 1로 분리를 해야 될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풀이 해설지나 알지. 선생들이나 보자마자 알지.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 무시한 채로 내 맘대로 바꿔도 되니까 그냥 무시해놓고 앞에 녀석만 가지고 먼저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인수분해 하고 나면 뿅, 뿅, 뿅. 그래서 요런 꼴이 나오는데 xy가 정수이기 때문에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그리고 우변에도 상수항 적당하게 변형해서 만들어진 정수가 나와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정수들이 약수일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 틀이거든. 가보자. 어떻게 푸는 거? 일단 방정식의 생김새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치? 어떻게 생겨있어? 분수식. 이거 마음에 안 들잖아. 양변에 몇 배 해버리자. 양변에 xy 배를 해버리자. 그러면 좌변 우변 자리 좀 바꿀게요. 그냥 가자. xy 곱해주면 첫 번째 녀석은 y, 두 번째 녀석은 x, 세 번째 녀석은 4xy 곱하자 얘들아. 4xy. 그럼 여기는 4y, 4x, 세 번째 녀석은 xy. 그러나서 몽땅 다 우변으로 넘어가서 우변을 먼저 쓸게요.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 자, 여기서 상수항은 없다가 아니라 적당하게 생길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러 가자? 좌변의 식만 보면서 인수분해 하러 가보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는 유형 중에 어떤 x, y, 문자가 2개 이상. 그럼 문자가 2개 이상인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차수가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라고 했고 지금은 차수가 x도 1차, y도 1차니까 그때 y항은 틱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얘랑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적당하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갑자기 생겼죠? 우변도 16을 만들자. 이 상수항 적당히 변형. 누가 어떻게 0을 16 빼기 16을 바꾼다는 생각하겠니? 그래서 무시하고 인수분해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x-4, y-4는 16.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지.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16이 되는 순서상 1과 16부터 해서 겁나게 많다, 그치? 3이 왜 나와? 이게 다야?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5개. 그리고 뭐 그냥 정수라고 했다면은 부호 반대인 놈들도 열심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총 몇 쌍? 그냥 정수였다면 10쌍까지 갔을 거야. 근데 지금은 10쌍까지는 못 가네. 어차피 우리는 어디서 끊어야 되거든. 양의 정수에서 끊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음수까지 안 가도 되니까 총 몇 쌍? 5쌍. 정확하게 xy로 찾아주면 x는 뭐? y는 뭐? 5랑 20, 6이랑 1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거지. 됐죠? 어쨌든 몇 개? 5쌍밖에 안 되네. 답은 5번. 됐나요? 예. 끝. 이게 부정방정식. 범위 됐냐? 예.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실수 조건 하나 더 얘기하고 가자. 실수 조건은 풀이가 2가지가 있다 그랬지. 일단 가장 기본 풀이는 주어져 있는 실수 조건에 대한 그 부정방정식을 일단 적당하게 변형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수항까지 몽땅 다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바꿔. 그럼 상수항 다 썼기 때문에 우변에는 0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둘 다 0이 되도록 하는 해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왜 안 되는지는 문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만나면. 어쨌든 두 번째,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못 바꾸는 거야. 그때는 방법은 뭐다? x든 y든 상관없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보통 x에 대해서 하겠지. 그때 실근을 갖기 때문에 뭐로 넘어가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면은 거기서 답이 나와요. 하나로 똑 떨어질 거야. 얘가 절대로 양수가 못 나오는 녀석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0 되는 것만 고민을 하러 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알았죠? 어쨌든 3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실근 이용하자. 판별식용보다 크고 낮다. 쓰면 끝.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부정방정식인데, 자, 지금 당장 부정방정식을 기억을 못하면은 물론 배웠는데 몰라도 된다는 아닌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온 유리 같은 경우나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안 했을 수도 있어. 선생님들에 따라서 선행 수업을 할 때 부정방정식을 빼시는 쌤들도 가끔이지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안 했던 걸 거니까 뭐 크게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알았죠? 학교 시험에서는 부정방정식, 공통근, 정수근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보통 내지 다 내거나 하진 않으니까. 알았죠? 자, 계속 갑시다. 661번. 바로 다음 거. 이 문제가 바로 뭐예요? 두 근이 모두 뭐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다? 정수다. 이게 바로 너희들 다 안 했던 거 정수근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정수인 근을 가진다라고 해서 정수근이라고 부르거든. 이 정수근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뻔합니다. 바로 일단 시작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만약에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자. 풀이 시작.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1차항의 계수를 부호 반대로 m 플러스 2. 그리고 다음에 상수항을 왜 이렇게 어버버되니? 두 근의 곱으로. 얼마야? 2m 플러스 2. 그러고 나면 요 녀석에 대해서 알파 베타가 뭐라 그랬거든? 정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둘을 적당하게 연립을 해서 누구 사라지게 해? m을 사라지게 해봅니다. 알았죠? 위에 거 2배 해서 빼면은 2m, m 사라지잖아. 그러면 2알파,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우변은 4 빼기 2니까 2. 그리고 적당하게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보자. 그럼 뭐가 만들어져? 보이냐? 문자 2개짜리 부정방정식이 됐고 무슨 조건이야? 알파 베타가 정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바뀝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방금처럼 풀면 돼. 어떻게? 상수항 2는 내 맘대로 바꿔도 돼. 뭐 빨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은 4 빼기 2로 바꿨겠지. 어쨌든 인수분해 합니다.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이네요. 그럼 남아있는 2베타도 2베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항 바꾸자. 현재 4, 원래는 2 빼기 2가 필요하네. 우변 넘어가자. 는 2.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랑 베타 마이너스 2의 곱이네. 는 2. 갑시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해서 2가 되는데 둘 다 알파 베타가 정수라서 정수 빼기 정수니까 정수요. 그래서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2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딱 4가지네. 1, 2, 2, 1, 마 1, 마 2, 마 2, 마 1. 근데 마이너스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알파 베타가 양의 정수라고 했거든. 여기서 끝.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알파가 3이면 베타가 4. 여기서 알파가 4면 베타가 3. 어쨌든 얘든 두 근이 모두 다 뭐다? 7. 두 근은 각각 3과 4. 두 근의 합은 뭐다? 7. 그래서 m은 얼마? 5 하고 끝나겠네. 됐지요? 이게 정수근 문제입니다. 요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공통근,
부정 방정식, 지금분, 정수근까지 해서 3개를 보통 심화 유형이라고 해요. 방정식에서 나오는. 알았죠? 그 다음. 너는 근데 질문 안 했더라? 오메가 안 해줘도 되냐? 오메가? 다들 잘 했어? 내가 문제 하나도 못 풀어준 채로 풀어! 하고 끝냈잖아. 안 해줘도 되겠어?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 안 한 개념 설명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뭐래 마친대. 풀이 끝낼게요. 알았죠? 근데 이건 뭐야? 아, 이거 해줘야 되네. 자, 어쨌든 오메가라고 하자. 오메가 어딨니? 유형 몇 번이니? 7번. 오케이, 자 가자. 소윤아, 내가 오메가 공식 외우라고 했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이런 안 보인다. 이런 공식들을 외우라고 했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유라, 너 이거 외우고 있니? 안 외우고 있니? 안 외우고 있지? 우진 외우고 있어? 아, 외우고 있어? 자, 오메가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하나도 안 외워도 됩니다. 알았죠? 원래는 오메가인데 나는 이제 일부러 구분하려고 오메가랑 오메가 친구라 부르는데 똑같은 오메가야. 문자의 쓰임은. 자,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다? x 3승은 1이다에 대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오메가 친구라 부르는 녀석은 뭐야 이거? x 3승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를 때 이때 이 오메가는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 친구라고 해요. 요거 두 가지. 그때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공식은 뭘 거거든 어차피. 그냥 기본적인 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 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여기서 이 오메가 3승은 얼마다? 1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얘가 넘어와서 x 3승 마이너스 1은 0 됐을 때 좌변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1과 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이 녀석에 대해서 역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고 있는 거라서 1은 아닐 거 아니야. 허근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성립합니다. 그게 2번 공식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외워야지. 알았죠? 그럼 여기 2번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도 똑같이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이 식에다 넣은 거. 그게 2번 공식이거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오메가 친구 설명 안 했었지.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냥 똑같이 해보면 돼. 그래서 내가 아마 숙제로 그때 한번 집에서 만들어 봐까지만 얘기했었을 거야. 책에는 이게 1, 2, 3, 4, 5번 5개 다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한번 해놓고 잘 써놔. 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자. 3번이 조금 중요하지. 뭐냐면 허근이 등장을 했는데 개수가 실수라서 다른 근은 뭐다? 혈내근이다. 그래서 두 근에 대한 근과 개수의 관계 쓰는 게 3번이죠. 두 근의 합은 1차항의 개수 부호 반대.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의 개수 부호 그대로. 여기 3번도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은 1차항의 개수 부호 반대. 두 근의 곱은 상수항 부호 그대로. 요게 3번 공식이고요. 4번 공식, 5번 공식 알고 계신가? 자, 새로운 공식들 만들러 가보자. 요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범아? 아, 자꾸 범이랑 서윤이만 물어보네. 수연아, 4번 누구 가지고 만들라 그랬어? 그렇지. 5번은요? 몇 번으로 만든다? 1번. 근데 방법은 똑같아. 뭐 하면 된다? 1, 2번을? 오메가로 나누기만 하면 4번, 5번 둘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만드는 방법 만들 수 있어, 충분히. 어차피 학교 시험에는 오메가 문제 6개 안 나오잖아. 오메가 문제 딱 하나 나오잖아. 그걸 위해서 만드는 건데 뭐.
가자. 4번. 뭐예요? 오메가로 나눕니다. 오메가로 나눕니다. 1. 잠깐 보류. 오메가로 나눕니다. 오메가 분의 1. 그래서 그 1을 우변으로 넘긴 게 4번 공식이야. 그럼 여기서는 오메가, 얘 먼저 오메가 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1. 됐죠? 겁나 쉽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원래 이제 오메가로 나눠서 좌변을 뭐로 만들어? 오메가 제곱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있는데 우변을 오메가 분의 1에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5번 공식은 뭘 좀 잘 봐야 되냐면 3번의 두 번째 거 곱을 봐야 돼. 여기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보면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오메가의 역수 대신에 오메가 바로 바꾼 거. 즉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똑같다. 이게 5번 공식이에요. 여기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로 나누면 우변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번에도 3번의 두 번째 여기서 똑같은 거 얻었네.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오메가 친구의 5번 공식은 오메가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오메가 바다. 그게 5번 공식입니다. 물론 오메가 친구에서는 5번은 잘 안 쓰여. 보통 4번에서 끝나고 오메가는 5개 다 물어보는데 4번, 5번 자체가 빈도수가 좀 낮기는 해요. 뭐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쨌든 1, 2, 3번까지 너네가 충분히 다 만들어갈 수 있는 놈들. 알았죠? 쉽게 기억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하고 가자. 왜 오메가 친구를 내가 굳이 오메가 거리지 않고 오메가 친구라 부르냐면 이거 칠판 잠깐만 봐요. 우리가 풀었던 예시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을 거야. 오메가 3승은 1이다에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1000승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값은 이라고 할 때 1000승.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1000을 뭐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 나머지 얼마예요?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서 1승으로 써주면 돼. 맞지? 됐죠? 그런데 오메가의 x에 3승이 마이너스 1이 된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의 1000승을 구하시오. 또는 이걸 포함한 어떠한 식의 값을 간단히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치자. 그때 너네가 이 1000을 3으로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중요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래서 오메가의 1승이다로 고치는 순간 이 문제는 틀려요. 물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 맞는 문제도 있는데 반은 틀려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올바르게 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풀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3으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3으로 왜 나누는지부터 출발을 해봐. 우리가 복소수들도 마찬가지였잖아. 막 120 3승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뭐로 나눠? 4로 나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머지가 3이니까 i의 3승 해서 마이너스 i 이렇게 간단 말이야. 왜 4로 나눴어? 여기서 왜 3으로 나눴어? 오메가가 거듭제곱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경우? 1이 나오는 경우에 지수, 개로 나눕니다. 야. i도 마찬가지. i의 4승이 1인 거 알잖아. 4승을 했을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4로 나누는 거야. 하연아? 근데 다시 한번. 그럼 1이 나오는 지수가 4니까 왜 4로 나눠? 그거를 설명해주는 풀이가 바로 얘예요. 두 번째 풀인데 요거를 먼저 설명해보자. 이유에 대한 설명이야. 아직까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오메가의 1000승이라는 게 있어. 얘를 3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주면 이런 식으로 되지. 1000을 3 곱하기 333 더하기 1로 바꾼 거 이거 자체가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 오메가 3승을 전체 333승으로 하고 오메가의 1승을 하나
더 곱하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1인 거 알고 있어서 오메가의 1승이 됩니다. 즉 1이 되는 지수로 나누었을 때 앞에 있는 놈들은 어차피 1이 돼서 사라질 거라 얘를 지수로 하는 녀석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풀이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나누고 싶으면 3으로 나누면 안 되지. 오메가의 친구는 3승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로? 오메가의 6승이 1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다면 6으로 나누세요. 알았지? 6승이 1이니까 6으로 나눈 나머지로 가던가. 다시. 그래서 올바른 풀이 두 번째 거는 뭐다? 6으로 나눈 나머지로 가던가. 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지? 996이니까 나머지 4인가? 맞지? 4지. 그래서 오메가의 4승으로 가서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로 가던가. 아니면 오메가의 3승을 이용하고 싶으면 333승으로 가서 오메가의 1승을 하나 더 곱해서 얘가 뭐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을 살려서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꾸던가. 그게 올바른 풀이입니다. 그것 좀 조심하세요. RPM에서는 아마 오메가 친구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맞게 잘 풀었을 텐데 학교 시험에서 오메가 친구 문제 나왔다. 100% 거듭제곱골 이상하게 물어봐요. 알았죠? 오메가랑 똑같이 물어봤는데 오메가처럼 함부로 3으로 나누면 안 되는 문제를 줄 거야. 알았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메가 친구 지난번에 안 했던 거 한번 얘기해 준 거고 공식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다시 한번 만드는 방법 잘 외워두세요. 알았죠? 한 번만 익혀두면 사실은 방법이 있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 오메가랑 오메가 친구 문제가 너무 공식이 비슷하게 생겼어. 죄다 부호 바꾸는 것도 아니고 몇 개는 또 부호가 똑같기도 해요. 외울 거면 똑바로 외워야지. 어떤 부호가 딴 건 부호 반대. 근데 그거 외울 게 너무 많아져서 외우지 마세요. 만드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알았죠? 나중에 외웠다 보면은 100% 나중에 헷갈려. 아씨, 두 군의 합이 뭐더라? 고민하고 있어. 1이었나? 마이너스 1이었나? 둘 중 하나인 건 아는데 1로 빵 풀었다가 틀려오고 하지. 문 알겠죠? 끝! 왜 안 꺼져? 왜 안 꺼져? 어? 야! 녹화 안 했어. 이거 열심히 설명했는데 녹화 안 했어. 괜찮겠지? 몰라. 풀어봐. 731번. 야, 요거.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요. 알았죠? 풀어봐. 31번. 자, 거기 들어봐. 너네가 농도 문제를 어려워했던 이유 딱 두 가지. 그거는 중학교 수학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중등 수학에서는 중학생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뭐라고 해야 될까?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공식을 못 외우다 보니 그냥 공식을 달달달 외우게끔 했어. 그게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야. 왜 안 외워줬으니까 어렵다 라고 생각하잖아. 아, 공식 그렇게 안 외워지네. 그럼 이 유형 어려운 유형이잖아. 그지? 그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 뭐냐면 나는 중학생들을 내신 대비 잠깐 한 번 딱 해봤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풀라고 시켰어. 근데 중등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것 중 하나. 잘 한번 생각해봐. 누가 봐도 20 이상, 25 이하 아니냐? 그럼 우리의 식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20 이상, 25 이하가 들어가면 돼. 뭐가? 퍼센트인 거 보니까 농도겠지 뭐. 그럼 이 식을 세우면 되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안 풀었어.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20%일 때의 소금, 25%일 때의 소금, 소금의 양끼리 갑자기 비교를 하래. 일반적인 활용형 문제 이렇게 안 하잖아. 뭐 이상 뭐 이하라고 하면은 그놈을
그냥 구해서 그거 이상 그거 이하로 쓰면 되는데 이게 활용형 문제인데 농도 문제만 되게 희한하게도 20 이상 25 이하라고 해놓고 21대의 소금과 25일대의 소금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었다고. 고등부가 아니라 중등부에서는. 이유는 있지. 이유는 좀 이따 이거 풀면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네들이 어려워했었어. 왜 어려운지도 이유는 모른 채 이렇게 풀어왔었다고. 그러니까 소금의 양끼리 비교하라고 내가 바꿔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활용형 문제가 어려운 거야. 원래 활용형 문제는 99% 전부 다 주어져 있는 식을 그대로 옮겨 쓰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냥 뭐다? 20 이상. 25 이하. 그럼 여기는 농도가 들어가야 돼. 농도 공식 뭐라 그랬어?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자, 소금물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16%짜리 소금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소금을 더 넣었어요. 얼마만큼 넣었어요? 몰라. X로 잡자. 그럼 소금에 X만큼 들어왔으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됐겠네? 200 있었다가 X만큼 들어왔으니까 X만큼 늘어났겠지. 이게 넣은 후에 소금물일 거야.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소금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여긴 소금. 그리고 곱하기 100. 아, 100 안 됐다. 100. 그리고 25 이하.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안 했다고. 왜 안 했겠냐? 분수식이라서.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놨다는 거야. 양변에 요 200 플러스 x를 곱해주면 이게 소금량이 되거든. 여기도 소금량이 되거든. 100 나누고 하면은. 그래서 그 식으로 바꿔서 푸세요라는 의미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소금끼리 비교해야 돼 이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네들이 어려워한다고 지금 농도 문제를. 그래서 풀이는 가볍게 가. 저 공식도 쉽게 외우면 되고 농도로 물어보면 농도로 비교하면 돼. 안 어려워 하나도. 알았죠? 네. 그럼 여기는 이제 고민만 하자. 소금. 소금은 원래 있었던 소금물에도 소금이 있었을 거고 새롭게 넣은 소금도 소금이겠네. X. 그럼 여기 원래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마만큼 있었어? 소금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끝났어요. 너네들은 이 부등식을 풀기만 하면 답입니다. 안 어려워. 알았지? 그래서 농도 문제를 이제부터는 부담 가지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예. 그거 하나 설명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왜 여긴 없지?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이 유형 본 건데. 아, 저 뒤에 있네. 뒤에서 하자. 하고 가자. 자, 이게 농도 문제. 어쨌든 원래 여기 731번 그래서 이 문제랑 저 뒤로 754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1차 부등식에서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활용해서 나오는 농도 문제랑 두 번째 이 문제. 유형 이름 뭐라 돼 있어?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 뒤에 과부족이라 붙어 있죠. 요 과부족이 좀 어렵다.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연립 1차 부등식은 과부족이에요. 과부족. 가보자. 이건 어차피 풀이가 필요해서 그냥 바로 설명할게.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을 거래. 한 의자에 3명씩 앉아주면 5명이 남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는데 자, 일단 미지수가 2개가 등장하겠다. 그렇지? 모르는 값이 2개가 등장하네. 뭐 있어? 의자 몇 개야? 모르지. 학생 수가 몇 명이야? 모르지. 그럼 둘 다 XY를 잡으면 힘드니까 둘 중에 한 녀석을 X라는 미지수를 잡자. 누구를 X로 잡을래? 학생을 X로 잡을래? 의자를 X로 잡을래? 그거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누구를 X로 잡아야 될까? 의자. 왜 의자야? 학생을 X로 잡으면 뭐야 이거? 3명씩 앉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하라는 얘기야? 학생들을 3으로 나누세요인데 이게 나눠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안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어떤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지? 그래서 분수식으로 못 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의자의 수를 일단 X로 잡아야 됩니다. 미지수 설정하는 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학생의 수는 내가
구하러 들어가는 건데, 잘 봐. 첫 번째 조건. 한 개의 의자에 3명씩 앉았대. 야, 그러면 의자가 X개가 있었는데 3명씩 앉았대. 학생 수는 현재까지 3X. 근데 학생이 5명이 남았다라는 말은 모든 의자에 다 3명씩 앉았지만 의자가 부족해서 서 있는 놈이 또 있다는 얘기지. 학생 수는 플러스 5로 가야겠죠. 요거까지는 쉬워. 어디가 어렵냐면 그 뒤를 잘 봐. 이번에는 4명씩 앉을 거래. 근데 의자가 남았어. X개의 의자에 4명이 다 앉았어요가 아니잖아. 그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남아있어.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될까? 4명씩 앉을 거야. 몇 개의 의자에? 전체 X개 중에 3개가 남았어. 그럼 몇 개의 의자에 4명씩 앉았다는 얘기야? X-4. 4. 그래서 어려워. 한번 생각해봐. 왜 4인지 생각해봐. 3 아니야. 잘 봐. 긴 의자가 있어. 몇 개 있어? 아, 너무 많이 그려야 돼. 좀 떼자. 범아, 내가 지금 X래. 의자를 몇 개로 잡았어? 헤이, 무시당했다 또. 몇 개야? X개. 자, 앞에서부터 4명씩 채워 앉을 거라고요. 근데 3개가 남았다라는 말은 뒤에 3개의 의자는 앉았다 안 앉았다? 안 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직전 의자는 한 명만 앉아도 되잖아. 맞죠? 4명이 앉아도 돼. 근데 그 전까지는 4명씩 꽉꽉 채워 앉았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 질문했어? 4명씩 앉는 의자는 몇 개야? 라고 물었을 때 얘는 남은 거니까 제외지만 얘는 몇 명이 앉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외고 4명씩 채워 앉는 거는 남는 의자보다 하나 더 빼줘야 돼. 알았죠? 그렇게 학생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갑니다. 4에 X 마이너스 4개의 의자에. 근데 학생 수는 이게 다가 아니지. 그거는 4명씩 채워 앉은 의자에 앉은 사람 수고. 실제 학생 수는 1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 2명, 3명, 4명이 더 있을 수도 있네. 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세우게 되는 거야. 요렇게. X-4개의 의자에 4명이 채워 앉고 1명이 더 있음. X-4개의 의자에 4명이 채워 앉고 4명이 더 있음. 그 사이일 거야. 이게 학생수야. 그래서 요 학생수에다가 아까 1번 상황에서 구한 학생수를 쏙 넣어버리면 이제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부족을 푸는 방법입니다. 설명할 게 좀 많지. 미지수를 잡는 거 하나. 식 세울 때 1번 상황, 2번 상황 따로따로 세야 되는데 1번은 상관없지만 2번은 부등식꼴로 나와야 되는데 요거 X-4 만드는 거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이 문제를 계속 한 2번, 3번, 4번, 5번 연습을 해봅니다. 해보다 보면 감이 잡혀. 지금 당장은 이거 하나로 이해를 해야 돼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알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면 앞에 거 뒤에 거 좀 풀어보면 좋은데 일단은 요거 하나로 넘어갈게요. 숙제를 잘 풀어봐요.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의 1차 부등식의 활용형은 됐고 하나 더 남았어. 자, 요거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부등식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저거 정리해. 판 좀 깔아놓을게.
또 이거다. 벌써 한 네 번째쯤 보나? 세 번째쯤 보나?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쌤들이 요새 진짜 많이 없거든. 그래서 애들이 너무 푸는 게 너무 답답해. 일단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판별식이요 이러고 있어. 아니 왜 판별식을 써야 돼? 가만히 있어. 이유를 몰라. 이걸 모르니까. 그냥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럼 판별식을 쓴다? 그래 좋다.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하면 커요 이러고 있어. 작아야 되는데. 이유도 몰라. 그걸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오늘 보면 알 거야. 자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2차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뭐 설명만 하고 내일 마무리 지을게요. 자 갑시다. 자 지난번에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말고 그 앞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을 보다 보면 요 얘기를 했었어요. 너네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잘 한번 들어봐.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두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교점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은 연립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지난 시간이나 그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왜 함수에서 교점을 구하는데 연립을 할 거야? 라고 물어봤고 그거에 대한 건 사실 몰라도 되지만 알면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함수도 결국 문자 두 개씩 하나인 부정방정식이고 얘도 부정방정식이거든. 해가 졸라게 많아. 그 많은 해를 좌표 평면에 그려놓은 게 우리가 그래프 하고 있는 게 다 해들이야. 해들. 점들이 다. 그래서 교점이라는 건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기 때문에 연립하는 거지. 하나의 부정방정식과 하나의 부정방정식의 공통해를 찾는 거. 그래서 연립을 하는 거거든. 뭐 어쨌든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연립한다까지는 중딩 때부터 해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연립은 한단 말이야. 어쨌든 연립을 했어. 그 우변끼리 같다라고 하든 양변을 빼든 해서 얘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그래서 방정식 이제 문자 하나 남았으니까 x값을 찾을 거라고. 실근을 찾았다. 꼭 두 개를 연립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로만 가자. 실근으로 갈 거거든. 그럼 이제 x값이 나왔으니 그건 뭘 구한 거다? 교점에서도 x좌표를 구한 거다.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야. 이걸 둘이 같은 명칭이야.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 구하려면 실근의 개수 구할 거니까 판별식 쓰자.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실근을 구하는 거니까 근의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하자. 뭐 교점의 x좌표 어쩌고저쩌고 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근과 계수관계 쓰자. 그 중에 독특한 거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이용하는 거라서 근과 계수관계 써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막 정리했었다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부등식으로 갈 거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등식 거리는 거는 결국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크다 한쪽이 크다라고 하는 이걸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저기로 돌아가 봐. fx가 gx보다 크다란 건 뭐야? 요거잖아. 근데 fx라는 것도 x가 들어갔을 때의 y좌표고 gx라는 함수값도 x가 들어갔을 때의 y좌표거든. 그럼 y좌표가 큰 거는 뭐야? 범아, 좌표 평면상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둘 중에 누가 y좌표가 크냐? 왜? 그렇지. 그래서 결국 부등식은 크다라는 거는 y좌표가 크다라는 거는 중 fx가 더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바로 부등식의 정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 하나 얘기를 해볼게. 너네 이미 배운 사람들은 다 풀 줄 아는 거.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풀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를 풀려고 할 땐 너네 인수분해 바로 하잖아. 근데 그 풀이가 왜 나왔는지는 알고 가야지. 그럼 이 부등식을 푸세요 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원래는 요거 가지고
y는 fx. 우변 가지고 y는 gx. 좌변으로 함수 만들고 우변으로 함수 만들어서 앞에 있는 함수가 크다, 위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그래서 이 2차 부등식도 y는을 붙여요. 그러면 너희들이 해석을 해보면 이 2차 함수가 이 x축이지, 보다 작다? 아래에 있다. 그런 해를 구해볼래? 라고 하면은 x의 범위를 구해볼래? 이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게 바로 인수분해의 정체야. 그래서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1과 3이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로 간다? 아, 여기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그 내려가고 있는 범위를 만족할 때의 x의 범위 찾아봐.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가는 거야. 맞지? 근데 이 녀석이 원칙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다는 걸 제발 부탁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완전히 생판 처음 하는 수상에서는 이걸 계속 시킵니다. 그래놓고 나서 사실은 인수분해하면 빠르지롱 하면서 외우게 하지. 작으면 사입범위, 크면 바깥범위. 왜 사입범위, 바깥범위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계속 그래프를 그리게 시켜야 돼. 그래야 나중에 좀 심한 문제들에서 이상한 짓을 안 하거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꾸 애들이 이유도 모른 채 판별식 쓰고 있어. 내가 말한 건 그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래 너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배우고 왔으니까 그냥 바로 외우러 가보자. 알았지?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부등식이다라는 거를 잊으시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원래는 뭐라고? 그래프를 두 개 그려서 위아래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더 요약해서 기억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지. 매번 그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요약을 할 때 그 기본적인 약속, 최고차의 개수는 반드시 뭐로 만들자? 양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의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작다든 크다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했다고 칠게. x-알파, x-베타. 그리고 부등식은 딱 두 종류겠죠. 하나는 작다, 하나는 크다. 등호는 붙든 말든. 맞죠? 그러면 작다라고 하면 크다라고 하면 각각 그림이 어떻게 될 게 뻔하니까. 흰거. 어떻게 될 게 뻔하니까. 최고차의 수가 양수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x축이랑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 거 당연한 사실이거든. 두 점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한 거 당연한 사실이거든. 근데 작다라고 하면 어디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크다라고 하면 어디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는 교점 알파와 만나는 교점 베타. 만나는 교점 알파와 만나는 교점 베타의 안쪽 사입범위가 되는 거고 바깥쪽 작작 큰큰이라고도 하죠. 작은 놈보다 작다 또는 큰 놈보다 크다. 뭐야? 큰 놈보다 크다. 큰큰 작작 작작 큰큰 뭐 이렇게도 부르고. 어쨌든 나는 사입범위 바깥범위로 합니다. 이건 이제 요약식 풀이. 알았지? 됐지? 원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하지. 그치? 지금 이거는 그냥 뭐 풀 건 아니야. 775번 이거 그 뭐야 이게? 교과서 정복하기인가? 거기라서 쉬워서.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 어떻게 해? 3, 5 인수분해 해서 x값 마이너스 3과 5를 가지고 작으니까 사입범위
이렇게 푼단 말이야. 맞죠? 근데 그거 하기 전을 잘 봐. 첫 시작이 이게 1번이 아니잖아. 그 전에 보면 뭐 있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책은 항상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교과서도 마찬가지. 부등식은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라는 의미로 이걸 먼저 넣는데 애들은 이걸 까먹어. 어려운 0 하면서 빼놓고 이거부터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애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인수분해 이게 습관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선행할 때 그런 거 이상한 습관 길러놓으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도 이상한 거고. 알았죠? 숨차다. 이거 풀어볼래? 773, 774. 갑니다. 773번. 요거 풀고 잠깐 쉴게. 자, 773이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함수가 함수랑 비교해보자. 이차 함수가 이차 함수보다 크다. 크다. 소윤아? 크다라는 건 얘가 크다라는 건 얘가 어디 있다? 크니까 어디 있다? 저 위에 있다. 자, 누구랑 누구? 2차 함수랑 x축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다시 한번 보자. 너희들은 그림만 봐야 되고 나는 색깔 좀 구분해 줄게. 2차 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더 어디 있다? 위에 있도록 하는 부분의 x 범위를 찾아주세요. 이거잖아. 그래서 어디야? 알파랑 감마의 사이유. 그지? 근데 부등호에 등호가 빠져 있으니 부등호만 있으니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해는 이게 답이에요. 등호 빠져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 774는 역시 이번에도 함수랑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끼리 비교.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보다 더 뭐하다? 주어가 얘예요. 더 뭐하다? 작다. 작으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아래로 가는 거를 그림으로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거지. 자, 다시 한번 2차 함수가 있고 이번에 비교 대상은 우변이 x축이 아닙니다. 직선이에요. 가자. 또 귀찮은 문제네. 2차 함수가 직선 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로 내려간다.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내려가 있는 범위를 찾아보래.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바깥쪽에. 됐지요? 그래프를 읽어줘야지. 여기가 베타잖아. 여기가 델타지.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엔 뭐가 붙었어? 부등식 자체에서 이거는 뭐다? 아래에 있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같다. 같다란 건 다른 말로 만난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래에 있거나 만나도록 해주세요. 그런 범위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지. 포함. 그래서 부등식에서 등호가 붙은 놈의 해는 등호 붙이고 등호가 없는 부등식의 해는 등호 안 붙이는 게 답이겠지. 되었지. 볼 수 있겠지. 그래프 보고. 예,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뒤에 남아있는 문제들은 부등식, 기본적인 부등식을 쭉 풀러갈 거예요. 근데 그냥 부등식 다 주고 해를 구하세요. 두 번째는 해를 줄 테니까 부등식 찾아보세요. 그런 기본적인 부등식 문제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거는 한두 개만 풀어보고 바로 오늘 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로 넘어갈 겁니다. 물론 좀 기본 유형에서 설명할 게 많으면 오늘 그것만 하고 마칠 수도 있고. 알았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55분쯤 시작할게요. 요거 뭐예요? 몇 번이야 이거? 806번? 자, 806번 봅시다. 갑자기 이상한 부등식을 구하래요. 근데 요 부등식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732번인가? 그거랑 똑같죠?
뭐만 해주면 A, B, C만 남기고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넘겨버리면 mx 플러스 n이 돼.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너희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x의 범위를 찾는 연습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 무조건 나와요. 알았죠? 그리고 이 단원에서 심화 문제는 전부 다 그래프로 읽어주세요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읽어가 보자.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곳의 범위를 찾아주세요니까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 어때? 요 두 놈의 사이 범위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범위요. 근데 여기 등호가 붙었네. 그럼 해도 등호 붙었다. 또는 만나도 되네. 그래서 만나는 점도 포함하자. 그래서 등호 붙이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프를 보고 읽는 거는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뭐 부등식을 푸셈. 그럼 이제부터는 사실 뭐 해도 돼? 굳이 그래프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한다?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너네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봐. 해의 범위에 나오는 요 알파랑 베타, 작다 크다로 나오든 바깥 범위로 나오든 사이 범위로 나오든 요 놈들은 정체가 뭐야? x축과 만나는 점. 다른 말로 가면은 방정식의 근들이거든.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사이범인지 바깥범인지만 보면 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왔던 거잖아. 방정식의 근을 찾으려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을 찾아요. 근의 공식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7 다시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그걸 가지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크면 바깥 범위로 가란 얘기지. 그래서 바깥 범위는 작작큰큰 작은 놈보다 작거나 큰 놈보다 크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알았죠? 원래는 x를 보통 왼쪽에 쓰는데 헷갈려서 나는 일부러 이렇게 써준다. 알았지? 어쨌든 그리고 등호가 붙었네. 여기도 등호 붙이자. 라고 하면 끝나지. 됐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 맞지?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다 치자. 이렇게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해도 돼. 결국 알파 베타는 뭐라고? 방정식의 근들. 그럼 얘는 방정식의 근의 합이잖아.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생각해서 뭐 써주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합은 2예요 하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1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갈 수 있겠지. 합과 곱을 가지고. 그래서 뭐야? 4 플러스 14 뭐 18입니다 해도 되겠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물어봤다. 뭐야? 어머, 두근의 차네? 물론 베타가 큰 거라서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뭐로 풀어도 상관없다.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 및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답은 아까처럼 풀면 뭐 4루트 2 나올 거고, 지금처럼 풀어도 루트 32 그래서 4루트 2 해도 땡큐죠. 됐죠? 방정식을 배웠으니 방정식에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보자. 뭐 이런 풀이로도 풀 수 있다 이거지. 물론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인수분해가 근의 공식이 맞을 거야.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거고.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아, 절대값은 일단 패스.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럼 이제 거꾸로. 유형 4번. 오늘 유형 4번 일단 해보자. 원래 목적은 유형 4번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네. 갑시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부등식을 줄 테니 해를 구해봐. 거꾸로. 해를 줄 테니 부등식을 구해봐. 이 유형의 이름을 어떤 문제집들은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 만들어줘 볼까? 잘 봐라. 이렇게 주어져도 같은 문제인 거 보여? 이때 어떻게 풀었어? 두 근을 아니까 방정식 완성하기. 근을 가지고 개수 구하기. 근과 개수의 관계. 그게 부등식으로 넘어와도 결국 똑같지 않겠냐? 왜?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거든. 부등식의 해에 있는 경계값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은 원래 이 문제가 방정식이었다라고 치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a분의 b와 a분의 10을 만들어 오면 됩니다. 맞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부호 반대 조심. 얼마? 마 6. 곱은 a분의 10 곱하면 5. 어머, 여기서 a가 나와버리네. a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b가 나와버리네. 맞죠? b 구하자. 얼마야? 12야? 12. 끝. 둘이 빼서 답은 10 하면 됩니다.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유형 4번까지는 진짜 쉬워. 다. 그치? 대신에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뭐냐면 지금 816번 문제에서는 고민을 안 했었던 녀석이 하나가 있어. 누구? A의 부호. 왜? A 값이 어차피 하나였잖아. 그치? 하나로 그냥 이 틱 나오고 끝났으니까 사실 확인 안 했지. 근데 크다. 부등식이 크다. 바깥 범위. A는 당연히 양수였던 거야. 근데 이런 문제도 있지. 뭐야 이거? 이거 어때? 그 부등식을 보니까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해가 어떻게 돼 있어? 사이 범위로 와 있지. 이거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였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지. 양수였다면 최고차의 계수 A가 양수였다면 해가 바깥 범위로 나와 있었겠지. 근데 사이 범위다. A가 음수인가 보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정도는 찾아놓고 와야 돼요. 원래는. 왜? A 값이 앞으로는 2개 이상 나올 수 있거든. 그때는 음수 값을 선택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 하나 설명하고 싶었어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이 어때? 할만해? 할만해? 여기까지 쉽죠? 결론만 보면 사실 더 쉽지. 뭐? 인수분해해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 크면 바깥 범위.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맞죠? 그게 다란 말이야. 근데 이상한 녀석이 하나 등장해. 817번 같은 거 봐봐. 어때? 부등식이지. 해가 어때? 하나만 나오지. 자, 요 녀석이 이제 다음 시간, 내일 할 녀석이에요. 요거 얘기 어느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 간다. 그래서 보통 설명 잘 안 하시는 용어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뭐냐면 2차 부등식에 해가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 이건 안 써도 돼. 그 밑에 게 중요해. 요 밑에 거 여기서부터 써야 된다. 2차 부등식의 해, 부등식의 해는 일반적인 해가 있고 특수한 해가 있어. 일반적인 해는 방금 여기서 구한 이거. 뭐? 어떤 두 녀석의 등호가 있든 없든 사이 범위로 나오거나
바깥 범위로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일반적인 해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해들을 우리는 다 특수한 해라고 부를 건데 종류는 딱 4개밖에 없어. 그 4개가 뭐냐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인 거. 굉장히 독특하죠. 범위가 안 나오잖아. 두 번째, 해가 없는 거. 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쟤처럼 하나만 나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거랑 같은 유형에 들어가 있다. 하나 말고 모든 실수가 다 나오는 거. 그 4가지의 해를 우리는 특수한 해라고 부르고 그 녀석을 모아서 나는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쌤들 또는 문제집은 다음 유형 봐봐. 유형 6번. 뭐? 해가 하나의 조건. 특수한 해가 갖는다는 얘기야. 요거. 이것도 같은 유형에 다 같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유형 7번. 뭐래? 해를 가진다. 아이, 가진다 말고. 요거. 유형 8번. 뭐야, 이거? 항상 성립할 조건. 다른 말로 고쳐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즉, 해가 모든 실수인 거. 유형 8번 또 따로 있고. 그 다음 유형. 해를 갖지 않는다. 해가 없다. 역시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 왜 방정식이라 쓴 거야? 부등식. 그래서 요 녀석을 유형을 3개에서 많게는 5-6개로 쪼개서 막 설명을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로 고치면 돼. 일반적인 해는 그냥 해를 구하면 돼. 뭘 이용해서? 아까 했듯이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돼. 근데 특수한 해가 나온다라는 말은 인수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특수한 해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뭐로 넘어갑니다?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갑니다. 오랜만이다, 그지? 나랑 했던 사람은 함수로 해석이 뭔지 기억나지? 뭐야? 우리 방정식 할 때 근의 분리했던 그 녀석, 그쪽 녀석.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갑니다. 자, 우진이랑 유리. 함수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본적인 부등식에서도 해왔던 그 녀석들이 다 함수로 해석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요거. 아까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어? 요거 어떻게 풀었어? y 붙였지. 함수로 만들었지.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지. 물론 만나도 된다고 하지. 그 녀석의 x의 범위를 구하러 갔잖아.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그때 내가 밑에 빨간식으로 쭉 써놓은 이거를 그냥 함수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양변을 가지고 그냥 yy 붙이세요. 그리고 부등식에서 크다의 해라는 녀석을 얘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 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읽어주는 거. 요거 하나를 그냥 함수로 해석이라는 말로 퉁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함수로 해석을 했다란 말은 얘는 그래프가 있었지만 그래프가 없을 때는 너네들한테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야. 그래프 만들기, 그리기. 우리는 선생들은 사실 이거를 겁나게 강조하시거든. 모든 선생들이 다 강조를 해. 근데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프를 안 그려요. 이거 전국 공통이야.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선생들이 이제 교무실 같은 데 있으면은 선생들끼리 막 회의를 해. 야, 이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요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거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판별식으로 외우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모든 선생들 공통된 대답. 그래도 그래프는 그리게 해야죠. 이거야. 애들은 절대로 말을 안 듣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프 제발 부탁이니까 그리세요. 알았냐, 범아? 아, 자, 다시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분식 뭐 하자? 범아? 뭐 하자?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분식 어떻게 풀자?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 그리자. 다시 한번 뭐라고?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분식 뭐 하자고? 함수로 해석해서 그렇지. 갑니다. 한두 개만 풀어보고 마칠게 오늘. 어딨냐? 한 개는 너무 이상하니까 저 항상 성립으로 가자. 자, 불러 봐봐.
몇 번이야? 828번. 갑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거보다 더 기본이 있어. 이거보다 더 기본 찾아야 돼. 아, 뭐 하지? 이거 할까? 그래, 829번 가자. 자, 보세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뭐래? 모든 실수래? 특수한 해다, 그치?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y, y. 그래서 나는 뭐 하라고 한다고? 초반에는 일부러 한 줄 쓰라고 합니다. 이거 근의 분리 우리 한번 하고 올 때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 연립 2차 부등식 다 배우고 나면 근의 분리 다시 할 건데 그때 연습 좀 시킬 거라고. 한 줄 써보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함수 요거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쓰는 거 이거 처음 하는 이 RPM 문제 하는 동안에는 제발 부탁이니까 써보는 버릇을 해봐. 알았지? 한 문제라도. 뭐 한 3문제라도. 그거 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돼. 자, 간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써보자. 이 함수 가. 주어. 이 함수 보다. 뭐야 이게? 목적어야? 어쨌든 크다. 크다란 걸 뭐로 읽어주면 돼? 색깔 바꿔줄까? 크다란 걸 뭐로 읽어주면 돼? 위에 있다. 해라는 단어 뭐로 바꿔주면 돼? x의 범위로 바꿔주면 되겠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해석. 그럼 이제 뭐 하자? 이거에 맞게끔 그래프 그려보자. 이게 뭐예요? 이 함수. 얘는 뭐예요? x축. 그려보자. x축보다 2차 함수를 어떻게 하래? 찾아봤더니 모든 실수. 다른 말로 항상 영어로 always 뭐라고? 뭐야 이거? 항상 위에 있더라고. 얘보다 위에 존재하게 해봐.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그럼 너희들이 이 그림을 보고 대답을 하는 거야. 자, 서윤아. 2차 함수와 x축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안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맞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수연아. 두 함수가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또는 뭐 접한다 기타 등등등 두 함수의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 뭐로 풀어왔어? 판별식. 그럼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은 뭔데? 0보다 작아요. 그렇지. 그래서 4분의 D죠. 짝수 공식 알고 있지? 바로 쓴다. K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려놓고 나서 0보다 작다로 가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거든. 안 만났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근데 있잖아. 애들한테 이거 좀 열심히 연습했어. 한 5문제, 10문제 풀었어. 이제 한 권을 끝냈어. 다음 권으로 왔어. 그럼 이제 애들은 익숙하단 말이야. 그래프를 처음에만 그리는 연습을 좀 하자라고 한 이유가 나중에 안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애들 안 그려. 한 권을 끝내왔으니까 자신감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이제 풀어봐 하면은 뭐라고 부른 줄 알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 모든 실수를 해로 갔네. 그럼 뭐로 풀어야지? 아싸, 판별식으로 풀어야지. 4분의 1 빵 써요. 막 계산한 다음에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안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게? 0보다 크네? 0보다 커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서 야, 이거 0보다 작다로 풀어야지 하면은 왜 0보다 작아요? 이러고 있어. 왜? 머릿속에서 그래프 사라졌거든.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 계속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안 만나고 안 만나니까 판별식으로 해야 되는데 부등식이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너네 다 알잖아. 판별식의 의미는 교점의 개수고 교점이 2개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알거든. 그는 지금 내가 계속 얘기를 그려보고 강조하고 또 하니까 그런 거지. 너희들도 여기서 지금 6명이지. 한 2명 정도, 3명 정도는 고등학교로 가봐. 또는 다음 권으로 가봐. 겨울방학 때. 판별식 0보다 작다로 풀고 있다. 그래놓고 물어봐. 네, 왜 0보다 작아요? 얘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고. 그럼 안 돼. 알았지? 10수년간 학생들을 한 100명, 2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 정도를 가르쳐 봤어. 그 애들이
정말 많은 애들이 1000명을 가르쳤다 치면 한 800명이 다 이 질문을 해. 현장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유형을 하나 풀어보자. 요거 하나만 해보자. 요거 하고 마칠게요, 오늘. 828번 기기. 자, 일단 첫 번째, 2항을 아는 사람들 있더라. 자, 2항을 아는 사람들 안 하면 안 되는 아니야. 안 해도 돼. 근데 y는 8-a라서 8-a는 하나의 점 찍혀있는 상수 값이 아니라 상수함수가 되어줘야지. 그쵸? 그런데 콕 찍고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묵직해. 상수함수잖아. 그래서 기왕이면 주어진 부등식을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2항을 찌끔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항을 했든 안 했든 함수로는 다들 잘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자, 내가 828번을 풀려고 하다가 좀 어려운 것 같아 해서 829번으로 넘어갔지. 그게 왜 조금 어려워졌냐면 잘 봐. 함수와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갑니다.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전화 누구야? 보험.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자 작다 뭐 해도 돼?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같다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 녀석의 해 그 녀석의 범위 x의 범위로 그냥 쓰자. 구해봤더니 뭐래? 모든 실수.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모든 실수 혹은 항상. 자, 그럼 이제 해석을 끝냈으니 또는 이 정도는 보통 한 줄 안 쓰지. 그치?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어. 어쨌든 그림을 그릴 때 x축보다 어디로 가라고? 아래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최초에서 양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그렸어. 근데 문제가 있어. 왜 아무도 이거 안 찾은 거야? 이게 됐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828번이 29번부터 어려운 이유야. 최고차의 개수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하고 출발을 해줘야 돼. 왜? A가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 내려가려면 반드시 엎어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했잖아. 그럼 그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아는 거지. 그러다서 하나 더. 또 잘못 그린 애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만나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럼 파면서 0이다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인데 같거나 같다를 만족하라 그랬지 항상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한 적은 없거든. 그래서 이것도 맞지만 얘도 맞아. 맞지? 음수한테 너 0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면 네 맞잖아요. 같다를 만족은 안 했지만 작다에 만족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둘 다 맞아.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라면 접하면 돼. 두 번째 그림이라면 x축과 안 만나면 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게. 그래서 너희들은 만나는 점들에 대한 개수에 대한 내용이네. 뭐로 들어가자?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 여기서지? 9-a제곱에 플러스 8a. 0보다 뭐하셈? 접하면은 같다. 만나지 않으면은 작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a제곱에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인수분해 되네. 두 개 나오잖아,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도 있지만 크거나 같다도 있단 말이야. 9보다. 둘 다 답이야? 아니지. 우리는 여기서만 해를 구해줘야 돼요. 왜? 음수라고 했잖아. 알았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선생한테 물어보진 않지. 강심장이 없지. 그래서 애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특수한 해를 가지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군. 작군. 등호 붙으면 붙는다. 안 붙으면 안 붙는다. 이걸 외우려고 해.
그게 외워서 가능하려면 우리가 그래 도저히 안 되겠으면 작다로 외워 라고도 하겠지. 근데 그게 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등호 붙었는데 떼는 경우도 있어. 등호가 없는데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명확한데 안 그려보니까 너네들이 자꾸 실수를 할 수 있거나 엉뚱하게 외우거나.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외는 항상 존재해요. 수학은 그러면 항상 이렇게 풀면 되는군을 공식화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문제집에 나와 있어. 내가 설명할 거고, 알았죠? 그런 건 설명 안 한다. 그래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풀어야만 그런 예외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한 거. 알았죠? 이런 해들을 특선해라 부르고, 특선해라 갖는 부등식은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자. 내일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알았죠?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봐요.